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겹고도 짜릿했던 마치 영화 같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번듯한 아파트,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 혹은 금부처 같은 화려한 폐물들을 생각하시겠죠. 저희 집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전기도 잘 안 들어오던 낡은 초가집에서 평생을 사셨던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혼자서 텃밭을 일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지난달 92세의 일기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을까 싶어 벽지를 뜯고 장판을 들추는 그 추악한 모습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손에 쥐어진 건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때 묻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친척들은 그걸 보며 배를 잡고 비웃었지만 그 항아리 속에는 우리 집안의 백년한이 담긴 기적 같은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눈물보다 고성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남매, 즉 제 아버지와 고모, 삼촌들은 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곡을 하는 대신 할머니가 남긴 쥐꼬리만한 땅과 집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기 바빴습니다. 야, 내가 장남인데 이 집은 내 차지 아니냐? 너희는 출가회인이고 오빠가 한 게 뭐 있어? 엄마 병원비 한 번 냈어? 이 땅 팔아서 공평하게 나눠야지. 듣다 못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학렬 낮은 조카라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유언장을 대신 관리하던 마을 이장님이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저에게만 따로 남기신 유품이라더군요. 친척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금반지라도 들었나 하는 기대감이었겠죠.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낡은 나무 괴짝과 그 안에 든 투박하고 먼지 쌓인 옹기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겉면은 군데군데 이가 빠져 있고 흙먼지가 굳어 볼품없기 짝이 없는 그런 항아리 말입니다. 항아리를 본 고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도 참 노망 나셨나 보네. 아니, 우리한텐 땅이랑 집을 주면서 손주한테는 저런 개밥 그릇 같은 항아리를 주셔? 얘, 너 그거 가져가서 김치나 담가 먹어라. 아니면 화분으로 쓰든가. 큰 삼촌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야, 그 항아리 들고 가느라 고생 좀 하겠다? 차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 그거 버리고 가려면 폐기물 스티커 붙여야 하니까 우리가 대신 버려줄까? 그들은 제가 할머니의 진짜 재산 싸움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소중히 닦으시던 그 항아리가 그들의 눈에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로 보였던 것이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항아리를 소중히 안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마당 구석 장독대 제일 작은 놈은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마라. 그게 우리 집안의 뿌리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베란다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이 낡은 걸 왜 가져왔어? 라고 물었지만 제가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니 조용히 닦는 걸 도와주더군요. 젖은 수건으로 흙먼지를 닦아내자 항아리 표면에 기묘한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크기에 비해 너무 무거웠고 속을 비웠는데도 바닥 쪽에서 묵직한 이질감이 느껴졌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아리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닥면이 매끄럽지 않고 묘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더군요. 여보, 이거 봐.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바닥의 틈새를 송곳으로 살짝 건드리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황토로 굳혀놓은 가짜 바닥이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와 낡은 무명천에 겹겹이 쌓인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벗겨내자 어두운 베란다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누런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묵직한 금고의 십덩어리와 정성스럽게 접힌 낡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금고의 표면에는 한자로 독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저희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일제의 수탈을 피해 숨겨두었던 금괴의 출처와 전국 각지에 사두었던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처럼 적힌 짧은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순사들을 풀어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뺏으려 할 때
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이 금들을 항아리 밑에 숨겨 땅속에 묻었다. 해방이 되면 꺼내려 했지만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험해지니 자식놈들 욕심에 집안 망할까봐 차마 꺼내지 못했어. 오직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마음이 곱고 욕심 없는 너라면 이 뜻을 알아주겠지. 알고 보니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는 돈의 노예가 될까봐 그 거대한 재산을 품고도 평생 밭을 매며 인내하셨던 겁니다. 그 땅 문서 중 일부는 현재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된 금싸라기 땅들이었습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땅 문서의 효력을 확인하러 다니고 금거래소에 감정을 의뢰했다는 소문이 친척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안 되어 고모와 삼촌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이 나쁜 놈, 할머니가 보물을 숨겨준 걸 알고 너 혼자 입을 싹 닦아? 그 항가리 우리 집안 거잖아. 당장 내놔. 고모는 제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했고 삼촌은 법대로 하겠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산 은닉이야. 우리가 소송 걸면 너 한 푼도 못 받아. 당장 그 금괴랑 땅 문서 우리한테 공평하게 나눠. 그들은 제가 할머니의 유산 싸움에서 소외됐다고 비웃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쓰레기 항아리가 보물단지가 되니 다시 가족의 정을 운운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자식들이 아닌 저에게 이 항아리를 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확실히 보여주기로요. 저는 소리를 지르는 친척들 앞에 조용히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 원본을 내밀었습니다. 항아리 속 땅문서 덤이 제일 아래에 들어있던 서류였죠. 거기엔 할머니의 지장과 함께 공증인까지 확보된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 든 모든 재산은 오직 내 손주 영민에게만 증여한다. 만약 다른 자식들이 이를 탐내어 소송을 걸거나 행패를 부릴 시 이미 그들에게 나누어 준 집과 땅 또한 모두 환수하여 사회에 기부한다. 삼촌과 고모는 서류를 읽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낡은 집과 밭이라도 지키려면 제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완벽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고모, 삼촌, 할머니가 남기신 항가리 쓰레기라고 버려달라고 하셨죠? 제가 잘 버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가난의 기억과 할머니에 대한 서운함, 그 항아리에 다 담아서 버렸어요. 이제 이 재산은 할머니 뜻대로 좋은 곳에 쓸 겁니다. 결국 친척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쫓겨나듯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금괴와 땅 문서의 일부를 매각하여 할머니의 성함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는 할머니가 평생 사셨던 그 낡은 산골 마을에 노인복지회관을 세웠죠. 저는 지금도 거실 한복판에 그 낡은 항아리를 소중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 것 같을 때 그 거칠고 투박한 옹기 표면을 쓰다듬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보물은 항아리 속에 든 금이 아니라 그 금을 품고도 평생을 견뎌내신 할머니의 사랑이란다. 할머니가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은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인품과 인내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가슴 뭉클하셨나요? 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물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낡고 깨진 항아리를 쓰레기라 비웃던 친척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사람에게만 보물은 그 빛을 드러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항아리가 있지는 않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할머니의 항아리 같은 기적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할머니의 항아리 사연 감명 깊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